안녕하세요. 현장 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네가 뭘 알길래 그런 얘기를 하니 할까 싶어서 제가 나름 연구한 결과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이 책으로 정리해서 제가 터무니없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토지보상 현금청산 실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라는 책인데요. 각종 법률, 판례, 해석내 그리고 제 현장 경험 등을 다 각 단계별로 정리해서 제가 이 강의 교재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지만 6기까지 교육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후에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공익사업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방대한 측면들을 보시고 나서 업무를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제 저는 제 취지는 제대로 알고 이제 도와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육받으신 이후에 그래서 제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영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장사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책입니다. 장사법의 올바른 이해. 장사법이란 게 우리 현재 현행 법률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에 전면 개정을 했죠. 그전에는 매장법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 개정해서 다양한 법리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매장법 시대 1960년 이후 매장법 시대부터 현행 장사법 시대까지 변청 과정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사법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제가 경험했던 자료들 각종 행정심판대나 판례들을 다 모아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추가하고 있죠.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보면 이렇게 모아서 판례니 다 해서 경험들 해서 하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년,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대학원 박사하고 그것도 꽤 오래됐거든요. 현재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하는 게 좀 꽤 됐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겠어요. 토지보상법이나 장사법은 그 단행법률은 사실은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인 것 같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법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법적인 측면 그리고 민법적인 측면 모든 측면들을 총망라해서 알아야 어떤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지 한 측면만을 장사법만 딱 봤을 때는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법률 보면 또 저촉되는 게 있거든요. 농지법이나 산지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도 아까 전화가 사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으러 나왔는데 집에 있다가 개발제한구역에 정중묘지를 쓰면 안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장사법에는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아닌데 가능하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장사법만 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법률을 알아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사실 장사법 그리고 공익사업법 담당자 특히 시군구에 있는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H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LH 직원 한국감정원 직원 정도는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모르시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도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PR입니다. 이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에 대해서는 이런 걸 정리하고 연구 논문 정리하고 실전 사례 판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에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면서 제가 자료 계속 수집하고 종합하고 이런 것들 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터무니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런 면이 있구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면 저런 면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 뭐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사안에서 모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 중심 보상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부류들이 있으시겠죠. 뭐 전문 행정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이 봐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르는 진짜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볼 수 있는데요. 단지 모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얻으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뭐 상담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셔야 되지 몇 건 이런 자료 보고 아 이렇던데요 저렇던데요. 제가 참 답답한 게 그래요. 단편적인 요 하나 여긴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반대 이런 면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하냐고 거기 그래 돼 있는데 라고 하시면 왜 전화했는지 전화하는 의도도 궁금합니다. 저하고 싸우고자 하시는 건지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그런 이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민법상은 없죠. 관습법상 물건이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도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장사법은 뭡니까? 장사법에는 행정처분할 근거, 뭐 형사처분할 근거, 뭐 행정처분할 근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장사법하고 약간 별개로 보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민법적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이런 것도 별개로 보셔야 돼요. 별개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뭐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장사법에 뭐 위반되는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 민법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일종으로 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2001년 시행되면서 약간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죠. 뭐냐 하면 장사법, 정부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후에 조성된 묘지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2001년 이후에 조성한 것은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2001년 이후에 조성된 분묘의 경우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외에 없습니까? 아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조성한 경우 그리고 분묘를 조성한 이후에 매매하면서 분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한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조성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낙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판례는 2001년 이후 조성된 묘지의 경우에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합의입니다. 합의. 아, 묘지 좀 옮겨줘. 그래 옮겨줄게.
합의됐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 소송에 간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묘기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합의가 안 될까요? 참 제가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분묘기지권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땅에 네가 썼으니까 당연히 파가야지, 묘를. 그렇다 치면 토지주는 어떻게 되냐, 되게 좀 갑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하거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자는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주고 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자나 토지 소유자나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우리 장사법 등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욱더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분묘기지권은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 묘지에 대해서. 그러면 분묘구리소송, 분묘를 이전해라 하는 소송이 분묘구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토지 소유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도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 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땅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놔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분명히 약속이 이런 게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갑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순간 을이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지난 상황에서 합의를 해본들 분묘기지권자는 합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상담을 하고 어떤 재판에 보면은 처음에는 500만 원, 600만 원 달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는 그게 아까워서 남의 땅에서 지금까지 쓴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바로 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약간 바뀌면 1,000만 원 아니 3,000만 원 어디 가니까 하와에 하는데 법원에서 3,0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하는 화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사실 못 이기거든요.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그러다 보면 몇 억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몇 억 줘도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분묘를 이전 못하는 거죠. 요게 평상적인 경우에 쓸모없는 땅이라든지 안 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매매 계약이나 할 때 분묘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특약으로 분묘 이전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은 땅을 못 팔게 됩니다. 계약 해지당하고 위약금 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꽤 많아요. 사전에 분묘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매매를 시도하실 경우에 공인중개사분들, 저기도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고 개업을 해놨지만 그 일을 안 하는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답 안 나오더라고요. 분묘기지권의 해결은 일단은 그 정확한 파악입니다.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 분묘가 조성됐고 어떤 상황이고 그걸 판단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해결 가능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 들어가면 서로 답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되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묘지 소유자도 미안한 마음이 토지 소유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웬만하면 이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속된 말로 마음이 상하죠. 주고 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고 보자 하면 틀어 죽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진짜 잘 합의를 하셔야 돼요. 소송으로 가고 행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는 못 얻습니다.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정황, 상황, 그리고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뭐 분묘 기지권 깨트리기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죠, 당연히. 저는 그렇지만 그 깨트린다는 말보다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